한동훈의 불법이 이제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먼저 이제 뉴스를 좀 볼게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경기 부천시에 있는 건물이 불법으로 개조, 증축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없는 구조물이 세워져 있고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요. 건축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 측은 부천 건물은 2004년에 상속받은 뒤 모친이 후보자를 대신해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거 다 지엄마 후보자는 탓이야. 건물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불효자네요. 그러면 니도 잘 모르는데 나이 많은 모친이 직접 가갖고 난간에 앵글로 철 구조물을 만들고 컨테이너를 올리고 직접 시공을 하셨을까? 이걸 지시를 하셨을까? 그 길을 막고 뭘 만들어 놓고 창고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다 우리 엄마가 한 거예요. 난 몰랐어요. 나는 몰라. 내가 받았지만 나는 모른다. 우리 엄마가 다 했어. 나쁜 돈은 건 내가 다 엄마가 챙기지만 했어. 불법은 엄마가 다 한 거였지. 그렇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게 따져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이런 걸로 많이 싸워요. 막 슈퍼 앞에 파라솔 놓는 것 갖고도 공무원들하고 싸우고 막 이 난리를 친다는 거죠. 아니, 차라리 슈퍼 앞에 파라솔 놓는 걸로 싸우는 거는 우리가 공감이라도 하고 이해라도 돼. 근데 얘가 그 용도로 한 거예요. 1층이 슈퍼였거든.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파라솔 놓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파라솔을 놓은 게 아니라 컨테이너부터 시작해갖고 차양 그리고 뭐 불법 창고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갖고 해놓은 거예요. 이거 구청한테 걸리면 다 단속감이거든. 근데 이때까지 단속도 안 받았어. 그럼 누가 감히 서울지검에 있는 검사 엄마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뻔히 다 알 텐데 아니, 거기가 뭐 무법이야. 해코지를 놓겠냐고. 법이 없어 얘는. 무슨 법무부 장관을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지. 제가 이 정도면 법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은 제가 다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에 나만큼 나쁜 짓, 불법적인 일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 돼. 나랑 똑같은 케이스지. 직접 다 해보고 배우는 케이스. 이 정도는 법무부 장관 아니고 법마비 장관이에요. 무법부 장관, 무법부. 법무부 그렇지. 아니고. 무법 장관이. 무법이야. 무법장관이야. 무법부가 맞아. 법무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쿨하게 인정을 안 합니다. 네. 계속 드러나도 계속 변명을 댑니다. 자, 뭐 사안이 약하니 원래 이걸로만 갖고 사실 구속시키고 한 달은 씹어야 되지만 아니, 워낙 이거는 풍성하니까 엄마 구속시켜야지. 응? 엄마를 구속시켜야지. 자기 모른다며. 그렇지. 그럼 엄마가 아니 구속된 저는 다음에 모르니까 저희 엄마를 구속시켜. 보석 처리해주면 되지. 보석으로 빼주면 되는 거고요. 네. 자, 더 큰 문제는 삼성의 집, 이게 삼성 집을 받아가지고 살았는데 요 시기가 최순실 특검을 할 때였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요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이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등기를 못 옮긴 거지. 자, 여기에 관련된 기사 정리해 볼게요. 네, 한동훈 후보자가 2015년에서 2017년 전세로 거주한 아파트의 집 주인이 삼성물산 부사장 출신인 A씨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한 후보자가 A씨와 전세 계약을 맺기 4개월 전 2015년 2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설한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초대 부장을 맡아서 대기업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요때는 국정농단 때문에 준 게 아니야. 이 대기업 수사. 대기업 수사를 하니까 준 거지. 네. 그리고 이후 2016년 12월에 출범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한 후보자는 경 밑에서 삼성그룹 수사를 전담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 특검팀 수사 성과를 인정받아서 2017년 8월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됐고요. 2017년도 6월에는 새로운 전세 계약을 통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타워팰리스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이 타워팰리스 전에 타워팰리스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전세로. 타워 팰리스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층이 좋거나 평수가 넓어졌겠죠. 자, 늘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 요지의 좋은 단독주택이나 고급 빌라들 이런 것들은 삼성의 임직원 면허로 이걸 다 사놓는다 그랬잖아요. 네. 삼성들 직원들, 그러니까 이사급 이상의 직원들의
평균 재산이 1,000억 정도 돼요. 천억? 비자금을 그때 김영철 변호사가 얘기했잖아. 두당 500억에서 1,000억씩 전부 다 계좌를 나눠가지고 그쪽에서 비자금 관리를 시켰다고. 그 사람 돈이 아니고 그렇지. 그 사람 손도 못 대는 돈인 거지. 그러니까 그 돈을 주는 거는 내가 네 명의를 빌려갖고 그만큼 네 앞으로 재산을 할 거기 때문에 50억을 받아도 세금을 25억 내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야. 왜 많이 주냐?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야 삼성 이사만 되면 돈이 많고 연봉도 막 50억씩 받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삼성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 관리인이 돼가지고 그 재산들을 전부 다 자기 명의로 해놓은 상태에서 못 살아. 거기서 못 사는 상황에서 거기 들어가는 각종 세금과 거기에 관련된 부속 대금을 지 연봉에서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월급이 많은 거지. 냄과 동시에 서약서를 쓰겠지.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지. 발설한 순간 너는 3대를 면해버릴 거야. 이런. 살아 있겠어요? 발설해버리면. 아유, 예. 그랜저 태워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양반이 이제 삼성물산 부사장이잖아. 물론 나중에 이게 또 주가 관련해가지고 통폐합 때 이 사람 역할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삼성을 퇴직한 이후에도 직업이 있는 거네요. 계속 재산 관리인으로 남는 그러네요. 거죠. 네. 전 부사장으로.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모든 재산이 삼성생명으로 위탁 관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자식이 있는데. 그렇지. 그래서 원래는 자식한테 나눠주세요 했지만 전혀 엉뚱한 삼성문화재단에 기부가 되거나 사실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나중에 회수가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그 칼리파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시공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건물은 아마 로얄층 또는 최고층 뭐 펜트하우스 같은 쪽에 굉장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월급쟁이인 한동훈이 산다고 하면 살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아파트였을 겁니다. 그런 아파트를 떳떳하게 받아서 살았어도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한 번도 도마에 오른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대기업 수사 팀장으로 가면서 4개월 뒤에 이게 딜이 들어와가지고 오케이 해서 전세 맺은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거의 뭐 삼성 사람이라고 봐야지. 이렇게 치면 삼성에서 집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삼성 수사를 맡으면서 한동훈이 뇌물 관계를 엄청나게 많이 밝혀내면서 형식적으로 이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몰고 나갔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모든 지시는 병석에 있었던 아버지가 한 거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고요. 나중에 뇌물죄로 올라갔던 거는 뇌물죄가 아니라 이게 그 뇌물죄에서 대부분을 빼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뇌물죄로 기소를 하는데 이건 뇌물이 아니다는 방식으로 대부분을 빼가지고 형량을 낮추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걸 다시 법원에서 되돌려가지고 그걸 뇌물죄로 다시 기소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재용은 풀어준 상태에서 박근혜는 풀어주지 못하게끔 형량을 늘리는 용도로 이걸 또 재활용을 합니다, 한동훈이. 그럼 처음에 지가 기소를 잘못한 거잖아. 형량을 잘못 때린 거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견책을 받아야 되는 거냐. 수사나 판결을 잘못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검찰을 대표하는 영웅이 됐어요. 요런 거 할 때마다 지가 언론에 나가가지고 언론 발표를 지가 다 했거든. 그래서 마치 한동훈이 혼자서 이 모든 거를 해낸 것처럼 그림을 그렇게 그렸다는 거지. 하지만 실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거는 변호사였던 50억 클럽의 제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 네. 박영수? 박영수였다는 거죠. 박영수가 이러한 국정농단 관련된
부분 안에서의 형량 조절과 결과들을 다 딜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수하고 이런 고리가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대장동이 윤석열하고 관계가 없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50억 클럽에 있는 만배 누나가 집을 사주고, 우연히 집을 사준 집이 18억 5천이고, 그리고 한동훈이 집도 18억 5천인, 뭐 이런 류의 우연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하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우리가 좀 해야 되잖아요. 범인은 항상 현장 근처에 나타난다니까. 범인 옆에 자주 보이는 사람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런 단순한 논리를 갖고 봤을 때 이 집단과 삼성과 SK와 그리고 이에 연관돼 있는 대장동의 사람들이 저축은행부터 시작해갖고 삼부토건으로 해갖고 얼마나 오랫동안 뿌리와 뿌리들이 계속 연결돼 있냐는 거지. 이걸 한꺼번에 못 건져내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얘네들이 이걸 정당화 시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한동훈 부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좀 골 때립니다. 나 너무 꼼꼼한, 아니, 이 정도면 너무, 뭐랄까, 치사해. 이거 진짜 골 때립니다. 진짜. 위장 전입을 경기도로 했어요, 부인이.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한동훈 부인 진모 씨가 서울에 거주하던 중 한 달간 경기도로 위장 전입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진 씨는 서울 삼부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차량 구매 총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 달간 구리시 주공 아파트로 위장 전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서 등록하려면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데 공채 매입 비율이 구매자의 차종이나 주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당시 서울 거주자의 공채 매입 비율이 차량 가격의 20%였고 경기도는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이거 뭐 몇 푼 아끼자고 이게 서울이 뭐 20%? 뭐 네, 차를 한 1조짜리를 사신 거예요? 아니 근데 외제차 살라고 외제차 산다고 뭐 하는 건데 이게 법무법인에 있으니까 아마 경기도는 벤츠 12%. 샀겠죠. 아니 그거 해봤자 20%이 사람이 가진 또는 지금까지 슈킹한 돈에서 얼마 되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꼼꼼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야, 이를 데가. 부지런도 하셔라. 다만 몇 푼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비리의 꼼꼼함이 있다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것도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게 웃긴 게 한동훈도 웃긴 거고 이 부인도 진 씨도 이거 법조인이잖아요. 그쵸 지금 김앤장 변호사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야. 참 이거 얼마 된다고? 우린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다 찾아먹어. 불법을 저질러서까지. 생각을 해봐봐. 돈 몇백을 아끼려고 주소지 이전도 할 수 있는 애들인데 몇백억, 몇천억이 걸린 일은 얼마나 열심히 하게요.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게요. 정말 뼈를 갈아넣는 심정으로 그 돈을 벌어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용이 되지. 아이고. 일을 잘하니까. 우리 동훈이 하는 이유가 이렇게 돈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거죠. 네.